예,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 월요일이고요. 매주 월요일 오셔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전략들 주고 계십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특별히 다른 주간보다도 이번 주가 굉장히 주말 충격을 지금 받아가는 상황이라 예, 그렇죠.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좀 감정적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예. 충격 얼마나 될까요? 잭슨홀 미팅에 모든 관심이 그러게요. 집중되는 동안에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서부터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 큰 부분이 이제 대두에 대해서 9월 1일서부터 5% 관세를 높이고, 그 다음에 원유에 대해서는 12월 15일서부터 10%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가니까 곧바로 미국에서 맞받아 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5%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2,500억 달러 정도의 제품이 25%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게 30%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3천억 불 매기는 거는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10%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15%로 이렇게 이제 매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전면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가지 한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보복 관세와 또다시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이 깨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풀려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엮어놨던 것도 조금씩 풀어나가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것은 안 엮어놨던 것을 엮어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판은 깨져가는 거고 둘이 언제 갈라서느냐 이것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에 금요일 날 나왔던 조치 중에 특징적인 거는 먼저 중국이 무역 관세를 올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근데 미국이 또 부과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먼저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서 계속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그게 되니까 이게 중국도 보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불태전의 의지를 지금 이제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막연하게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처럼 힘이 강한 나라와 서로 맞부딪힐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가면서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는 현대까지 진행되는 걸로는 중국은 전혀 그런 부분들을 양보해 가면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악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3천억 달러 부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부 소비재 제품 좀 뺐잖아요. 12월부터 연기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좀 주도권을 중국이 쥐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홍콩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작용을 지금 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 영향은 조금 다시 있다 보고, 이제 두 번째 어쨌든 잭슨홀 미팅이 어쨌든 급선무였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어요. 그러나 사실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도 평가해 주십시오. 일단 나왔던 코멘트를 한번 보면 미국 경제는 지금 양호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상 최장기인 11년째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2018년 이래로 50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물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놀랍도록 잘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2%를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그 관리치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그냥 평가니까요. 특별한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거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 둔화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하고 자본 지출에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지 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거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도 그런 코멘트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무역 전쟁도 깊어지고 있고 동아 예. 정책도 불확실하고 예. 우리 시장이 이제 더 문제인 거죠. 예. 충격을 얼마나 받아갈 것인가. 우리 시장 전망 좀 해주십시오. 여러 요인들 좀 묶어서. 자, 앞에서 잭슨홀 미팅해서 그 기대도 많고 했었는데 네. 기대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일 전에 연준 의장이 자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는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이거는 중간조정 성격이다. 보험적인 성격 정도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20일 만에 그 연준 의장이 자기 말을 바꾼다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예상 가능했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때 내놨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세를 매길 거는 전부 다 매기고 대신에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이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주식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역 분쟁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미국이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연준은 그거를 들어주는 입장인데 그럴 생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그 갈등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만으로 일단 볼 때요. 예. 그 1차 하락이 1900포인트 부근에서 끝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막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2차 하락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2차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관건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나쁘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의 가장 불확실한 부분들은 과연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약해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적으로 2차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모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조금 더 내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수급상으로 그래도 좀 견딜 만한 것들은 뭐 주가가 좀 밀렸을 때는 기관들이 좀 사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인데 MSCI 그 조정 실제로 이제 리밸런싱 되는 게 이달 말이기 때문에 수급상에 좀 불안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MSCI 변경이 1년에 2번 있는데요. 네. 변경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항상 지금처럼 뭐 변경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거다, 매수를 할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증권회사들이 거의 팔로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MSCI 지수가 뭐 변경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조정하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으로 이번 조정을 하고 나면 6,700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매도가 2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6,700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8월 달에 계속해서 매도했던 건 뭐 MSCI 이런 부분들보다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가 하락 이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MSCI 이런 얘기들이 때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의 수급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리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네. 시장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이 수급에 반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부담스러운 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월에도 그렇고 뭐 좀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는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다 희석되고 더 이제 중요한 펀더멘탈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예. 자, 월요일 일자 오늘 끝날 때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지금 앞으로도 이제 무역 분쟁 얘기는 계속 또 설왕설래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분쟁의 영향이 다시 시작된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하락이 1,900포인트에서 지지가 됐었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요게 어떤 형태로서 진행될 거냐. 정말 1,900포인트를 뚫고 쭉 내려가는 형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2차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주 내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아마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1,900포인트를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서 끼운다던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는 좀 막아 나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주가 움직임, 특히 8월 달서부터 움직임을 봤을 때 상당히 주목되는 종목은 물론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에서 상당히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형성이 됐고, 대신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크게 리바운드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락이 컸던 실적 개선 또는 실적이 괜찮은 주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대신에 몇 개 안 되는 전기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늘어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요 금리 인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하락한 것부터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5% 1920선 정도에서 지금 18, 19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밀려서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595선, 600선 하회하는 움직임입니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긴장되는 한 주간이고 또 월요일입니다.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